예, 이제 대선을 마치고 다시 저희 지도부가 한번 싹 재구성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출되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오늘 회의에 처음 참여하시는 날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회의가 지나면은 새로운 정책위 의장도 모시게 되고,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토론 배틀에서 저희 당의 대변인도 새롭게 2분 탄생하고, 상근 부대변인도 2분 탄생하고, 부대변인도 또 저희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지도부로서 당에 직면한 지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모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선거로 곧바로 치러지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당선인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대선 때 우리가 약속했던 각종 지역 공약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잡음 없는 공천, 그리고 깨끗한 공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원내대표님께 몰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이렇게 안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 된 만큼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협치를 통해서, 당내 협치를 통해서 당이 바른 길로,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야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에서는 야당입니다. 광화문에서는 우리가 여당이지만은 여기가 여의도에서 우리가 야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법사위원회 사보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주당은 꼼수와 편법 동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옳습니다마는 사사건건 발목 잡기와 힘자랑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서 민생에 관한 한 야당과 최대한 협치를 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편법과 꼼수에는 결코 타협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 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 이슈를 주도해가고, 원내 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원내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뒷전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의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화요일인 내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사람을 빼고 성추행 사건 등 여러 비위 의혹으로 마지못해 탈당한 문희만 무소속 의원을 투입했습니다.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집어넣어 90일간의 안건조정위 논의 없이 뚝딱 처리하겠다는 고약한 신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 수사를 땅에 파묻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설계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불법 사용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한 온갖 수사가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정치로 불러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는 힘만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였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수완박법 폭주에 다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힘만 믿고 날뛰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승, 압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국민은 언제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지난 3구 대선은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특정 인물의 힘과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준비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승자의 통합, 패자의 승복은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경선이 치러지는 곳에선 결과에 통합하고 승복하는 선진 시민, 선진 당원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국민들께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뭘까 이런 또 새로운 사자성어가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분산시켜놓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입법으로 이 사법을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이런 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걸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검찰을 없애버리세요. 그런 법안을 만드세요. 그게 훨씬 그들이 원하는 거에 부합합니다.
공수처 날치기해서 만들었죠. 근데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력이 가장 떨어지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수처 법안도 날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짓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뭐 수사하게 하면 된다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력은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장 일하신 분들은 세상에 피의자를 관용차에 태워가지고 와갖고 수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검수완박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네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그거 무서워서 지금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돕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시작 전까지 검수완박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동떨어진 개혁 입법을 172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왜 졌는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엔 협치란 없고 오로지 민주당만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야당의 몫으로 돌아갔던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끝끝내 가져가겠다고 우기며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역사에 남을 악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게 그 전적인 예시입니다.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의 실상은 결국 조국 수호에 그쳤고 언론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염장만 지르며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때문에 정권교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민주당은 172석을 무기삼아 검수완박이라는 허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앞으로도 이재명 전 후보를 수호하는데 국민이 빌려준 소중한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가 없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는 쇼만 보일 뿐입니다. 민주당에 충고합니다. 4년 11개월 동안 국민을 괴롭히셨으면 이제라도 부디 생떼 그만 피우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민을 우선하고 질서 있는 정권 퇴진에 협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맞추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각계각층의 20, 30, 40 청년들을 새 정부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합니다. 2030 세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20대가 45.5%, 30대가 48.1%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 20대 지지율 33.7%, 30대 지지율 33.1%,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 20대 지지율 8.2%, 30대 지지율 8.6%에 비교할 때 2030의 지지는 국민의힘 대선 승리의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2030, 40 청년 세대를 적극 등용해서 윤석열 새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2030, 40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총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일정 중에 자격 검증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 검증 시험은 휴일날 일정을 잡았습니다. 9일, 10일은
후보 등록이 마감되자마자 또 추가 후보가 등록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휴일 중에서 9일, 10일은 잡을 수가 없었고 24일은 늦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7일로 잡았습니다. 이 17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부득이하게 시간은 15시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부활절 이런 일정을 잡은 데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일정상 17일 15시로 변경해서 잡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